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오늘 경제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네이버랑 연결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금리 인상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라는 유동성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과서적인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될 때 오히려 시장이 흐름이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돌아간 부분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이 뭐 기업이 결국에 기초 체력이 있다는 것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러한 금리 인상이 발생을 할 경우 글로벌 자금에 있어서 메리트 느끼고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고 뭐 또 추가로 뭐 중국의 뭐 교역량이 뭐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중국 시장이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일단 외국인이 뭐 선물과 현물을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흐름이 오늘은 발생했지만 추가로 요게 계속적으로 악재로 뭐 잡고 갈 것이냐, 그렇다고 호재로 잡고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오늘 흐름으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뭐 시장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뭐 금리 인상을 하네 안 하네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상의 시기를 얼마나 잘 조율하고 여유 있게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 이제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 어쨌든 적용되는 이제 실물 경기에 적용되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차 확인이 되는 시차를 보고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서 액션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추가로 금리를 뚜두두 연속으로 올릴 경우 굉장히 뭐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정 종목에서도 매도가 많이 쏟아져서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뭐 그러한 동일한 분야로 엮여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 네이버기도 하다라고 그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에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기관 매도도 쏟아졌는데, NC소프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동일 업종에서 뭐 다른 거 팔면서 얘까지도 같이 덤으로 파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금리랑 연결해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라고 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의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땡겨와서 현재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 땡겨서 평가되고 있는 그 시가총액 주식의 가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거, 그렇다면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의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요동쳤을 때 미국의 뭐 성장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대거 하락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미래의 것을 이제 땡겨와서 주식이 평가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미래의 것을 땡겨와면 어느 정도 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금리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뭐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하고 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저금리 기조일 때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이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릴 수도 있고, 또 추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추가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래 거를 땡겨온 건데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주가가 평가되는 건데, 그러한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런 성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를 그렇게 막 심하게 악재로 볼 수 있는 것까지도 아니다라고도 뭐 이미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상한다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뭐 NC소프트의 매도가 많았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매도가 나온 것은 성장주로서의 그런 할인율이 커지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평가를 하는데 다르게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작용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거 아니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뭐 복잡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설명이 뭐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성을 보고서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에는 분명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외국인이 굉장히 뭐 매도를 많이 했어요. 기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순매도 상위에 좀 랭킹을 하면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급증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러한 조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이 뭐 반도체에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결국에 지수 끌어내린 가운데서 뭐 큰 타격은 없긴 한 종목이긴 하지만 음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까 이야기드린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의 상승으로 지금 적게 어떻게 보면 상승률에 따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매도가 이제 공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매도 비중이 막 그렇게 늘어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막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매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물론 외국인 매도가 이틀 정도 순매도 나오고 앞에 이렇게 순매수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찜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네이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오늘 저가 및 6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는 염두에 두자. 그래서 한 40만 6천원 선까지 내지 60과 120 이동평균선 중간 라인인 그 정도 내지 뭐 이 정도 되는 내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둬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에 뭐 서두가 길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네이버만 보면 일단 뭐 여기를 이탈하면 조심 많이 해야 되고 뚫고 막 내려올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그 네이버 만약에 뭐 이 종목을 만약에 관찰하고 접근을 하고자 하신 분은 일단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막히는 흐름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리고 22 이동평균선도 있고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22 이동평균선을 확보하고 이게 위로 올라탄 거 본 다음에 살펴보자 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접근 자제,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도 이탈 시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추가로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입장하셔서 장중에 질문 주시면 답변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